제목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던 미니 드라마 시작합니다. 33년간 세무사로 일해온 저에게 처남 강태수가 던진 한마디는 마치 번개처럼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형님, 요즘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완전 대박이에요. 제가 아는 사장님은 한 달 순수익만 700 넘게 나온다니까요. 한 달에 700만 원이라니. 제 월급의 2배가 넘는 돈이 한 달에 벌어진다고요. 진짜야? 태수야, 그게 정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제가 거짓말할 리 있겠어요? 요즘 사람들 치킨 없으면 못 살잖아요. 배달앱 시장이 얼마나 큰데요. 이게 정말 돈이 되는 장사예요. 태수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제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욕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거센 파도 속에서 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 성실히 걸어왔지만 문득 욕심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 저에게 찾아온 뼈아픈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60살의 나이에 33년간 고객들과 동고동락했던 세무사 사무실을 떠나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은 보람과 자부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너무나도 뼈아픈 큰 손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려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단 6개월 만에 날려버렸습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해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고 연금만으로는 지금껏 유지해왔던 생활 수준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현실이 저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아내가 제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태수가 치킨집 사업으로 정말 대박 났다고 하던데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태수는 제 처남, 그러니까 아내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중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분야에서는 이미 손꼽히는 성공을 거둔 베테랑이었습니다. 치킨집이요? 우리가 치킨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준다고 했어. 위치 선정부터 직원 교육, 운영 노하우까지 전부 알려준대. 처음 치킨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나 같은 세무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33년간 사무실에서만 일했던 저에게 외식업 운영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태수에게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예요. 요즘 배달 치킨 시장이 얼마나 활기를 띠고 있는지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태수는 자신이 개설해준 경기도 분당의 한 치킨집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하루 매출이 300만 원, 한 달이면 9천만 원. 여기서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도 순수익이 한 달에 700만 원 이상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700만 원이라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만 벌면 형님이 부동산으로 잃은 돈은 1년이면 충분히 회수하고도 남아요. 게다가 치킨집은 매일매일 현금이 들어오는 사업이잖아요. 부동산처럼 위험하지도 않고요. 태수의 설득은 마치 마법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동산으로 잃었던 돈을 생각하면 여전히 속이 쓰렸고 연금만으로는 그 돈을 언제쯤 되찾을 수 있을지 감조차 어려웠는데 치킨집 사업이 바로 그 해답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희는 마침내 수도권 치킨집 투어를 떠났습니다. 태수가 운전하는 차에 아내와 함께 몸을 싣고 분당, 일산, 평촌을 돌아다녔습니다. 보세요 형님. 이 치킨집이 바로 제가 직접 개설해드린 곳이에요. 어떠세요? 배달 주문이 끊이질 않죠? 분당 정자동에 있는 한 치킨집이었습니다. 황금닭 치킨이라는 이름의 프랜차이즈였는데 가게 안은 포장과 배달 주문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일요일 오후인데도 이렇게 바빠요? 아내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럼요. 주말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저녁 시간대는 이 정도예요. 특히 배달 주문이 많아서 라이더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태수는 저에게 치킨집 사장님을 소개해줬습니다. 50대 초반의 사장님은 시종일관 바쁘지만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업은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두 번째 매장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매출이 꾸준하거든요. 사장님이 보여준 배달앱 매출 자료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매출이 400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고 평일에도 최소 200만 원은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무사셨다고요? 그럼 숫자 관리는 누구보다 잘하시겠네요.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원가 관리와 재고 관리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33년간 세무사로 쌓아온 경험들이 치킨집 운영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세무관리, 원가 계산, 수익성 분석. 결국 이 모든 일은 숫자를 다루는 능력이 필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와 저는 상기된 얼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전 무서워요. 과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낼 수 있을까요? 태수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했으니 도전해봐도 될 것 같은데. 매일매일 현금 매출이 들어온다니까 부동산 투자보다는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치킨집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루 매출 300만 원, 한 달이면 9천만 원. 계산을 거듭할수록 상상 이상의 수익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고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매출이라는 달콤한 환상에만 빠져 있었을 뿐 재료비나 인건비, 임대료, 대출 이자, 가맹비 같은 어마어마한 지출은 전혀 계산에 넣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며칠 후 태수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이번에 정말 좋은 매물이 나왔어요. 일산 쪽인데 위치가 정말 좋아요. 투자금은 얼마 정도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부부가 계산해보니 퇴직금 4억 원과 아파트 담보대출로 1억 5천만 원, 총 5억 5천만 원 정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퇴직금은 일시불로 받으면 안 된다며 안전하게 연금으로 받으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부동산으로 손해본 돈을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은 마음의 판단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태수야, 자네 정말 이번 일에 확신이 있는 거지? 형님, 제가 이 분야에서 15년 넘게 일했어요. 지금이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기회예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배달 시장이 완전히 자리 잡았잖아요. 치킨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요. 그의 말에는 분명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태수가 그동안 개설해준 가맹점들이 다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부동산으로 돈을 날렸는데 이제 노후가 걱정돼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60살이라는 나이에 평생을 세무사의 길만 걸어왔던 제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외식업의 세계로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미지의 길을 걷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설렘이 더욱 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부에게 어떤 파란만장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태수가 소개해준 일산의 매물은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주여벽에서 도보로 3분 거리, 20평 규모의 1층 상가였습니다. 주방과 홀, 그리고 작은 사무실까지 갖춰진 구조였습니다. 형님, 여기 정말 좋죠? 역세권이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많아요. 배달 주문 받기에는 최고의 입지예요. 무엇보다 임대료가 적당해요. 임대료가 얼마인데?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위치에서는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월세 400만 원. 세무사로 일하면서도 이런 금액의 월세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님, 하루 매출만 300만 원만 나와도 한 달에 9천만 원이에요. 거기서 임대료 빼고 인건비 빼고 재료비 빼고 가맹비 빼도 순수익이 700만 원은 남아요. 그의 계산을 들으니 그럴듯했습니다. 700만 원씩만 벌면 1년이면 8억 4천만 원. 2년이면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도 남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수야, 초기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일단 권리금 2억 5천만 원, 인테리어 8천만 원, 프랜차이즈 가맹비 8천만 원, 초기 설비와 재료비 5천만 원. 대략 5억 6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5억 6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보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제 손은 떨렸습니다. 평생 남의 세금 신고서에만 도장을 찍다가 이렇게 큰 계약서에 제 도장을 찍다니. 하지만 태수가 옆에서 계속 격려해줬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성공시켜 드릴게요.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수가 소개해준 업체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현대적인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요즘은 매장 분위기도 중요해요. 포장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깔끔한 가게를 선호하시거든요. 벽은 화이트톤의 브랜드 컬러인 골드를 포인트로, 주방은 위생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홀은 간단한 테이블 몇 개만. 하나하나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태수가 옆에서 도와줘서 다행이었습니다. 형님, 이 정도면 정말 괜찮게 나올 거예요. 본사 실사도 문제없이 통과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처음 8천만 원으로 예상했던 인테리어 비용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형님, 주방 후드를 조금 더 좋은 걸로 하면 기름 냄새가 덜 나요. 1,000만 원만 더 투자하시면. 바닥 타일도 이왕이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걸로 하는 게 어때요? 500만 원만 더. 냉장고도 업소용으로 큰 걸로 해야 재료 보관이 편해요. 700만 원만. 이렇게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니 인테리어 비용이 1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 예상보다 5천만 원이나 더 들어간 것입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아내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몇 년은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태수 말대로 설비가 좋으면 일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치킨집 운영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유튜브로 치킨집 운영 노하우를 보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도 읽었습니다. 아내는 본사에서 진행하는 조리 교육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조리 교육 받는데 200만 원이래요. 그런데 꼭 받아야 한대요. 그래도 배워야죠. 우리가 직접 치킨을 튀길 수 있으면 인건비도 아낄 수 있잖아요. 2달 후 드디어 인테리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깔끔했습니다. 화이트톤의 벽에 골드 컬러의 포인트, 최신식 주방 설비, 넓은 냉장고. 마치 TV에서 본 것 같은 멋진 치킨집이었습니다. 형님, 정말 멋지죠? 이 정도면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가게 이름은 황금닭 치킨 일산 주협점으로 정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정해준 이름이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쓴 건 직원 채용이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최소 3명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형님, 치킨집은 특히 피크타임에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주방에 2명, 홀과 포장에 1명은 있어야 해요. 알바생 3명을 채용했습니다. 인건비만 한 달에 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4대 보험까지 들면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형님, 처음에는 직원을 좀 넉넉하게 쓰는 게 좋아요. 배달이 밀리면 평점이 떨어지거든요. 드디어 2023년 8월 1일 황금닭 치킨 일산 주협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모든 메뉴를 30% 할인하고 배달비도 무료로 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주문이 많았습니다. 오픈 이벤트 효과도 있었지만 새로 생긴 치킨집이라는 호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문했습니다. 여보, 오늘 매출이 400만 원이에요.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대박이네. 첫 주는 매일 3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태수의 말대로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이벤트가 끝나자 주문이 확 줄어든 것입니다. 여보, 오늘 매출이 15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오픈 효과가 끝나서 그런가? 조금 기다려보자.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평일 매출은 평균 150만 원, 주말에도 20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고정 지출이었습니다. 월세 400만 원, 인건비 8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프랜차이즈 로열티 300만 원, 각종 공과금과 배달앱 수수료 300만 원. 한 달에 최소 2,400만 원이 나가야 하는데 매출은 겨우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순수익을 계산해보니 한 달에 2,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대출 이자 700만 원을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900만 원. 거기서 또 저희 부부 생활비를 빼면 태수가 말했던 700만 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태수야,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형님, 아직 오픈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단골 손님 생기면 매출 늘어날 거예요. 태수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석 달째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게에서 100m 떨어진 곳에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가 오픈한 것입니다. 그것도 두 곳이나.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교촌치킨과 BHC치킨.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자본력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할인 쿠폰을 뿌리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새로운 메뉴를 계속 출시했습니다. 손님들은 당연히 유명 브랜드로 몰려갔습니다. 저희 가게는 하루 매출이 8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형님, 이건 정말 예상 못한 일이에요. 누가 알았겠어요. 대형 프랜차이즈가 바로 근처에 들어올 줄. 태수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본사에서 갑자기 로열티를 인상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매출의 4%에서 6%로 인상합니다. 네? 왜 갑자기요? 계약서에 본사는 로열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정말 작은 글씨로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세무사로 33년을 일했으면서도 제 계약서는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것입니다. 6개월째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매달 1,000만 원 가까운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저축해둔 돈도 바닥이 났고 카드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게를 팔아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게를 팔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권리금 2억 5천만 원에 내놓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적은데 누가 사겠어요? 8천만 원으로 낮추세요. 권리금 중개인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5억 6천만 원을 들여서 만든 가게인데 8천만 원이라니. 너무 손해 아닌가요? 지금 치킨 시장이 워낙 포화 상태라서요. 경쟁도 치열하고. 게다가 매출 실적이 안 좋으시잖아요. 결국 9개월 후 저희는 5천만 원의 가게를 금매로 넘겼습니다. 투자금 5억 6천만 원 중에서 5억 1천만 원을 날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출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총 3억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저는 아내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33년간 성실하게 모은 돈을 단 9개월 만에 날려버렸습니다. 그것도 부동산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건강하잖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61살의 나이에 3억 원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연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일하는 예전 고객을 만났습니다. 세무사님, 혹시 일산에서 치킨집 하셨다며요? 네, 그런데 작년에 접었어요. 그래요? 사실 나도 프랜차이즈 일 좀 해봐서 아는데 요즘 치킨집은 정말 힘들어요. 특히 중개인 통해서 개설한 곳들은 더 그렇고. 혹시 권리금 얼마 주셨어요? 2억 5천. 뭐? 2억 5천? 그 자리에 2억 5천이라니. 많아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보통 1억 정도면 되는 자리인데.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1억 3천 들였다며요? 그것도 너무 비싼 거예요. 보통 7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럼 제가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중개인들이 비용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권리금에서도 받고 인테리어 업체한테도 받고 프랜차이즈 본사한테도 받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태수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했는지, 왜 비용이 자꾸 늘어났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너 혹시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업체한테 수수료 받았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중개업계에서는 그게 관행이에요. 얼마나 받았는데? 권리금에서 7천만 원, 인테리어 업체에서 3천만 원, 본사에서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태수는 저희 등을 쳐서 1억 2천만 원을 번 것입니다. 태수야, 넌 내 처남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형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이게 제 직업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억울했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이 더 아팠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일을 해야죠. 뭐라도 해서 빚을 갚아야죠. 하지만 61살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사람을 원했고 저희 같은 노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건물 야간 경비 자리를 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 달에 170만 원. 아내는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과 저녁 시간대에 일하며 한 달에 100만 원. 저희 부부가 한 달에 버는 돈은 270만 원. 여기서 월세 6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대출 이자 150만 원을 겨우 낼 수 있었습니다. 원금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여보, 우리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5년을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일부 갚았지만 여전히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전세로 작은 빌라를 구해서 이사했습니다. 61살의 나이에 전세살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됐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저희는 매일 밤 일을 하며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야간 경비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새 건물을 순찰하고 CCTV를 모니터링하고 택배를 정리하는 일은 젊은 사람도 힘든데 61살의 제게는 더 버거웠습니다. 경비 아저씨, 여기 택배 좀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때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했던 제가 이제는 택배를 나르고 쓰레기를 치우는 경비가 되었습니다. 밤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6시에 퇴근합니다. 집에 오면 아내는 마트 일을 하러 나갑니다. 저희는 하루에 잠깐씩만 마주칠 뿐입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당신도 고생했어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가장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 고객들을 우연히 만나면 그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세무사님, 요즘 뭐 하세요? 아, 지금은 일 좀 쉬고 있습니다. 차마 야간 경비를 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세무사로 존경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건물에서 예전에 제가 세무자문을 해줬던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이 세무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서 일해요. 아, 그러시구나. 사장님의 눈빛에서 놀라움과 동정이 보였습니다. 한때 세무자문을 해주던 전문가가 야간 경비가 된 것을 보는 그의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치킨집을 접은 지 6개월이 되었다. 5억 6천만 원을 날리고 집까지 팔고 이제는 전세살이를 하며 밤마다 일을 한다. 61살의 나이에 이렇게 살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가장 후회되는 건 욕심이다. 부동산으로 8천만 원을 잃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더 큰 욕심을 부렸다. 태수의 말만 믿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년 경력 세무사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직 후 치킨집 사업으로 5억 6천만 원을 날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영상을 올렸을 때는 조회수가 200명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정말 공감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댓글을 읽으며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2,000명이 되었을 때 저는 두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산정 방법, 입지 분석, 경쟁사 조사, 초기 비용 계산, 그리고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함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개인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비용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사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영상 덕분에 치킨집 창업을 포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처남한테 권유받았는데 이 영상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댓글을 보면서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빚을 갚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9개월 후 저는 전자책을 출간했습니다. 퇴직 후 프랜차이즈 창업 실패하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과 교훈을 담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본사 실사, 기존 가맹점주 인터뷰, 정확한 수익성 계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전자책은 생각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정훈 세무사님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창업을 준비 중인데 이 책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독자들의 감사 메시지를 받으며 저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돈을 잃은 것은 아프지만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전히 밤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빚이 4천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4천만 원만 더 갚으면 돼요. 그래요. 조금만 더 힘내요. 유튜브와 전자책으로 버는 돈이 점점 늘어나면서 빚을 갚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300만 원씩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속도면 1년 반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반 만이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태수.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형님 유튜브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야, 내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너무 아파. 형님, 제가 받았던 수수료 돌려드릴게요. 1억 2천만 원 다. 뭐? 형님, 그동안 정말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제가 형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었는지.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제가 그동안 모은 돈 전부예요. 받아주세요. 태수야. 형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저도 이 일을 그만뒀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며칠 후 태수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1억 2천만 원이에요. 전부 드릴게요. 태수야, 이거. 형님,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 살았어요. 돈만 쫓다가 사람을 잃었어요. 형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신했어요. 형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지금은 작은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저는 태수를 안아주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제 처남이었습니다. 태수야, 고마워. 하지만 이건 다 받을 수 없어. 절반만 받을게. 형님, 나머지는 내가 가져. 그 돈으로 새로 시작해. 하지만 이번에는 정직하게 살아.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6천만 원을 받아서 남은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2년 만에 드디어 빚에서 해방될 날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빚이 없어요. 아내와 저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작은 집이라도 사요. 그래요. 이번에는 우리 힘으로 산 집을 갖자고요. 유튜브와 전자책으로 버는 돈이 한 달에 4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저희 부부가 일해서 버는 돈까지 합치면 한 달에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3년 후 저희는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그래요.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저는 64살입니다. 야간 경비 일은 그만두고 유튜브와 전자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20만 명을 넘었고 전자책은 5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강연을 요청합니다. 퇴직자 모임, 창업 세미나, 소상공인 교육.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퇴직 후 창업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출만 믿지 마세요. 숨겨진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꼭 확인하세요. 강연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세무사님 이야기 덕분에 창업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세무사님,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제 실패가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태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님, 이번에는 정직하게 하고 있어요. 손님들한테 진심으로 대하고 정당한 가격을 받고 있어요. 중개 일은 다시는 안 해요. 잘했어, 태수야. 형님 덕분이에요. 형님이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을 거예요. 태수의 카페는 작지만 손님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직함이 결국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그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일기를 씁니다. 치킨집 사업으로 5억 6천만 원을 잃은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밤마다 일하며 빚을 갚고 유튜브와 전자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고 그리고 다시 작은 집을 샀다. 돌이켜보면 그 실패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던 것 같다. 실패를 통해 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돈이 아니라 사람, 욕심이 아니라 만족, 성공이 아니라 성실. 이제 저는 행복하다. 작은 집이지만 아내와 함께 살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빚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하지만 그 나락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충분히 조사하세요. 기존 가맹점주들을 직접 만나보세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마세요.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저는 5억 6천만 원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겸손, 지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저는 유튜브 카메라 앞에 앉습니다. 제 이야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구독자들을 위해, 그리고 제 실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카메라 불이 들어오고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64세 나이지만 저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구독자 100만 명, 베스트셀러 작가, 전국 강연. 이제는 욕심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무모하게 도전하지도 마세요. 신중하게 준비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그리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세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본사가 보여주는 성공 사례만 믿지 마세요. 실패한 가맹점이 얼마나 많은지도 확인하세요.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숨겨진 비용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계약서의 모든 조항, 특히 작은 글씨로 된 부분까지 반드시 읽으세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만나 조언을 해드립니다. 세무사님, 저도 치킨집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반경 1km 안에 치킨집이 몇 개나 있는지, 하루 예상 주문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본사가 제시하는 매출이 정말 현실적인지. 제 조언을 듣고 창업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더 신중하게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아내도 이제는 마트 일을 그만두고 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을 배워서 제가 찍은 영상을 편집해주고 전자책 판매 관리도 해줍니다. 여보, 이번 달 전자책이 1000권 넘게 팔렸어요. 정말? 우리 점점 나아지고 있네요. 그래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내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고생한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며칠 전에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함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세무사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연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실패를 전국에 공개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는 게 어때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촬영 당일 카메라 앞에 앉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치킨집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처남을 믿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사업에서는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세무사님 덕분에 프랜차이즈 창업을 포기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위로가 됐어요. 용기 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실패는 헛되지 않았다고. 제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유튜브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전자책은 1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갈까요? 아니에요. 이 집이면 충분해요. 대신 그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어요. 장학금이요? 네, 저희처럼 창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요. 아내의 제안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고통을 겪었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창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첫 해에는 10명의 학생에게 각 100만 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치킨집 창업으로 실패하셨어요. 빚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제 고통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니. 이제 저는 65살입니다. 다시는 치킨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작은 집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여보,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오전에는 유튜브 영상 촬영하고 오후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상담 봉사해요. 저녁에는 강연이 있고요. 바쁘시네요. 바쁜 게 좋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행복해요. 태수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의 고정 게스트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가 출연해서 중개인의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의 함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정말 나쁜 일을 했습니다. 형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마세요. 태수의 솔직한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도 이제는 속죄하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출판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고 했습니다.
세무사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재기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책 제목은 60세 치킨집에서 배운 인생으로 정했습니다. 출간 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이 감동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세무사님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사업 실패로 좌절했었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어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에. 지난주에는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실패와 재기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실패담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담이 여러분에게는 성공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희 아버지도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야기가 더 와닿았습니다. 아버지께 이 강의 내용 꼭 전해드릴게요. 그 학생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작은 집이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치킨집 실패는 제 인생 최대의 위기였지만 동시에 최고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돈만 쫓아가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저는 유튜브 카메라 앞에 앉습니다. 화면 너머의 수십만 구독자들을 생각하며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창업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섰고 넘어졌지만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가 있습니다. 퇴직 후 창업,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본사가 보여주는 성공 사례는 극소수일 수 있습니다. 실패한 가맹점이 얼마나 많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초기 비용에 속지 마세요. 권리금, 인테리어, 가맹비 외에도 수많은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셋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특히 로열티 인상, 계약 해지 조건은 필수입니다. 넷째, 중개인을 절대 맹신하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수수료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이나 친척이라도 사업에서는 철저히 확인하세요. 정이 아니라 계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절대 일시불로 받지 마세요. 그 돈은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겸손해집니다. 저는 5억 6천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겸손, 지혜, 감사, 그리고 나눔의 기쁨.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이겨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신중하세요. 여러분의 도전이 가족의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을 꿈꾸는 것은 좋지만 가진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도전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제 작은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